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경철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가까운 해외로 여행 계획 준비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최근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 접경지 일부의 여행 경보를 특별 여행주의보로 추가 상향 조정했습니다. 2단계인 여행 자제보다는 높고 또 3단계인 출국 권고보다는 낮은 단계인데요. 특별 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라면 특히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시작합니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살인 사건이 언론의 관심 속에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본질보다는 가족관계와 사생활, 또 피해자 배경 등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춘 자극적인 보도가 쏟아지면서 2차 피해를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는데요. 언론의 역할을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 뉴스 리뷰와이에서는 YTN이 전한 사제 총기 살인 사건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이종임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입니다. 자, 국내에서는 흔하게 볼 수 없는 종류의 사건인데 이 사제 총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이 총기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YTN이 경각심을 높이는 역할을 지금 잘 해내고 있는지 궁금한데, 자, 일단 이런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불안감이 확실히 높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YTN은 사건 발생 직후 속보 뉴스로 빠르게 뉴스를 보도하였고, 기자가 현장에 도착해 사건과 관련해 보다 빠른 자세한 취재를 하였습니다. 관련 영상을 빠르게 보도에 인용하기도 했고 인근 주민들을 인터뷰하는 등 적극적으로 취재해 보도하였습니다. 먼저 시간 순으로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7월 20일 저녁 9시 발생한 사건인데요. 아버지가 아들을 총격하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 피의자의 도주와 검거 과정을 전합니다. 총격사고 관련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젯밤 9시 반쯤입니다. 한 여성이 시아버지가 남편을 쐈다며 신고한 겁니다. 위험 인물이 지금 돌아다닌다고 그러지 말라고 문자가 와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뛰어오긴 했어요. 경찰은 이 60대 남성을 추적한 끝에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인천이 아닌 서울 강남에서 검거했습니다. 검거된 60대 남성은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어지는 보도에서는 가족 간 불화, 가정 불화 때문을 사건 원인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년 전 배우자와 이혼했고 이번 범행의 동기와 관련해서는 가정 불화 때문이라고만 짧게 진술했는데요. 이번 살인 사건은 7월 20일 저녁 9시쯤 발생한 사건이고 뉴스 보도 시간은 7월 21일입니다. 시기를 보면 구체적인 사건 원인을 분석해 보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원인이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 불화를 원인으로 규정한다면 원인을 너무 단순화하고 빠른 결론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건은 살인 사건이며 아버지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집에는 사제 폭탄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늦게 발견되었더라면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 동기를 가정 불화로 설명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피의자의 진술이라고 해도 이러한 피의자의 말을 인용하기 전에 좀 더 신중히 판단해 단어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보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비평할 수 있겠는데요. 해당 보도에서 피의자가 자신은 원래 착하게 살아온 좋은 사람이라고 진술했음을 전했습니다. 조 씨는 급여를 받지 못한 시점부터는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생활했다면서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조사관들에게 자신은 원래 착하게 살아온 좋은 사람이라고 반복해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의자가 스스로를 해명한 듯한 의도가 담겨 있는 진술 내용을 보도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사 중인 범죄 관련 보도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신상, 진술 등 조사 과정에서 외부에 공개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사건 관련 정보 접근도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의자의 모든 진술을 보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여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보도해야 할 것입니다. 범죄 발생 원인을 피해자에게 있는 것처럼 하려는 의도가 담긴 진술 내용인데요. 피의자 진술을 인용할 때는 좀 더 신중히 판단하고 보도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자,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이기도 하고요. 또 발생 초기인 만큼 이 사건의 원인을 전하는데 신중해야 한다, 이런 지적을 전해주셨습니다. 이후에 이제 수많은 보도가 이어지자 유족 측에서 언론의 추측성 해석, 또 과잉 보도를 두고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보도를 자제해달라, 이런 입장문을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자, 보도의 윤리적 기준에서는 벗어나진 않았는지 좀 반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한 내용의 YTN 보도도 좀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건 원인과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한 정보를 피해자 유족의 입장 표명을 통해 전달한 보도인데요. 유족 측은 아들을 살해한 것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가족들까지도 목숨이 위험했다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후 안전을 위해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를 반대한다는 내용도 전하였습니다. 유족 측이 처음으로 입장 표명에 나섰습니다. 우선 이혼에 의한 가정 불화가 배경이란 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조 씨에게 참작할 만한 동기는 전혀 없다면서도 피의자 신상 공개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가 발생하면 언론 보도뿐 아니라 댓글 등을 통해 부정확한 정보가 확산되곤 합니다. 그만큼 관심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유족이 입장을 발표한 것인데요. 보도에서는 침묵과 배려를 부탁하는 유족의 입장문을 정리해 보도하였습니다. 보통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범죄의 경우 언론 보도에서 피의자의 범행 동기를 밝혀내기 위해 여러 추측 보도를 해왔습니다. 요즘처럼 인터넷으로 확산이 빠른 환경에서는 추측성 보도가 사실인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자막에 쓰이는 단어 선택, 영상 자료 등 선택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리포트 중에 화면 자막에 미용 기업 임원을 붉은색으로 크게 표기한 보도도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도 피해자의 가족 관련 직업 정보가 확산되었다고 해도 언론 보도의 기본적인 원칙을 고려했다면 피해자 유족을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을 화면 자막으로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과도한 정보가 아쉬운 보도도 있었는데요. 피의자의 과거 성범죄 전과 사실을 알린 내용입니다. 조 씨는 더 이상 묻지 말라며 범행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이혼 전 성범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피의자가 이혼 전에 성범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내용인데요. 피의자의 특이점이긴 하지만 사건을 드러내는 극적인 효과에만 치중한 것은 아닌지 유족에 대한 배려가 다소 부족해 보였습니다. 한국기자협회의 인권보도 준칙을 보면 언론이 범죄 사건을 보도할 때 헌법 제27조의 무죄 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및 피해자의 신상 정보 등은 원칙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범죄 행위를 자세히 묘사하지 않는다. 범죄 발생의 원인이 피해자 측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 추측성 보도를 반박하는 유족의 입장을 취재해 보도한 부분은 피해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언론 보도가 잘 이루어진 것이라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범죄와 무관한 정보까지 언론에 노출이 되면서 유족의 삶을 파고드는 좀 무분별한 보도가 이어지진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 사안은 사실 지금 여전히 국민 관심이 높은 사안인 것 같은데 해당 사건을 보도할 때 특별히 주의하거나 또 신경을 쓴 부분이 있을까요? 예, 이번 사건 관련 그 YTN 보도에서 가장 주의했던 점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방 범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예. 이게 가장 첫 번째였고요. 또 사제 총기를 제작하는 방법이 보도를 통해서 알려질 경우에는 모방 범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이기 예. 때문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유튜브를 보고 총기를 제작했다는 등 이런 관련 보도를 했지만 예. YTN은 이와 관련한 보도를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주의했던 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가족 등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주의를 했다. 이런 점이 되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사건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사생활도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YTN은 사건의 본질을 추적하는 데 집중을 했는데요. 경찰도 피해자와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이제 알고 있고요.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에 피해자 가족들이 누구인지 알려질 수밖에 없고요. 또 현장에 있었던 아동이 2명 있지 않습니까? 예, 이 2명에 대한 2차 가해의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YTN도 이와 관련한 보도를 철저히 조심했던 것입니다. 네, 자, 설명해 주신 것처럼 모방 범죄를 막기 위해서 이 총기 제작 방법을 일절 보도하지 않으면서 이 선정성을 철저히 배제하고자 하는 보도 기조를 지켰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고요. 자, 이러한 종류의 이 사제 총기 사건 상당히 좀 드물긴 하지만 요즘 기술 접근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언제든지 이제는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 언론이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또 강조하는 그런 구조적인 접근이 좀 선행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싶지만 한편으로는 통제가 어렵고 위험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 피의자 개인의 심리적 상황, 가족 관계 등 여러 요소를 기반으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또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해외 플랫폼을 통해 확산되는 유해 정보의 심각성입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를 보고 배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2년 일본 아베 총리 피살 사건도 당시 피의자가 유튜브를 보고 제작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2016년 오페산에서 있었던 사건 역시 사제 총기가 사용되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서울 권동에 있는 오페산 터널 근처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46살 성모 씨가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총을 쏜 겁니다. 총격범은 법원에서 나온 뒤에는 유튜브에서 2달 전부터 화약 원리를 배웠다면서 총기 제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털어놓았습니다. 현재 국내 유튜브 콘텐츠 관련 규제 현황을 한번 확인해 보았는데요. 국내의 경우 경찰은 매년 5월과 10월 불법 무기류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총기 제작 영상 관련 차단 및 삭제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와 같은 해외 플랫폼에 올라온 불법 영상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 적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플랫폼에 외부적으로 삭제 차단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시청자 입장에서 궁금한 내용이라 자연스럽게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YTN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사 제목이나 내용으로 검색했을 때 나오지 않았는데요.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유해 정보 콘텐츠에 대한 문제점 해결 등 규제 방안 마련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내외 정책을 소개한다거나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방향으로 관련 심층 보도를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니까 제도적 보완책을 짚는 심층 보도가 좀 부족했다라는 지적이셨는데, 자, 충분히 좀 마련될 수 있는 보도로 보여지는데 실장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지금 평가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 YTN에서 이번 인천 총기 사건과 같은 그런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심층 보도가 필요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지적했지 않습니까? 이런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요. 예. 이와 관련해서 YTN도 사저 총기 관리의 문제점과 보다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보도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경찰이 인천 총격 사건 피의자를 검찰로 송치를 하면서 중간 수사 결과를 브리핑해 관련 내용 등을 참고해서 종합 보도할 예정인데요. 다만 최근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기록적인 폭우가 있었고 또 연일 좀 폭염이 이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력 배치 어떤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다.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제 총기 관리 문제점 등과 관련한 연쇄 보도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역시 주의해야 할 점은 모방 범죄가 있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모방 범죄가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보도가 오히려 모방 범죄를 부추기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 일부 언론의 제목을 보면 유튜브 영상 하나로 사제 총기 뚝딱 규제 못 하나요? 이런 제목들을 보면 예. 어떻게 보면 이런 보도들이 모방 범죄를 부추기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예. 있겠거든요. 그래서 YTN은 이러한 우려까지 고려해서 조만간 심층 보도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또한 사제 총기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범행 동기가 망상에 의한 가족에 대한 집착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신질환이나 이상 동기로 인한 범죄에 대한 예방책과 대비책도 함께 앞으로는 심도 있게 다뤄나갈 예정입니다. 예, 자, 이번 사건에 대한 충격이 쉽게 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가급적 빠르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질수록 범죄 양상도 이처럼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시대의 흐름을 좀 놓치지 않으려는 자세가 중요해 보이는데 시청자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이어가야겠습니다. 시청자의 알 권리와 보도 가치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방송을 꼽아보는 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자, 평가원님,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보도, 어떤 보도였습니까? 네, 이번 주 디딤돌 뉴스로 당시 도주국 상황을 전한 YTN 단독 보도를 뽑아봤습니다. 네. 속보에서 심층 보도로 전환하였으며 사건 관련 다양한 정보를 확보해 보도했는데요. 도주한 피의자가 경찰에 의해 서울에서 검거된 장면을 관련 영상을 확보해 보도하였고 피의자가 아파트에서 큰 가방을 가지고 나오는 장면을 CCTV 영상을 통해 시청자 이해를 도왔습니다.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호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사건의 현장성을 높인 시각 자료의 확보라는 보도 기법 측면에서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 직접 확보한 영상으로 보도의 현장성이 확인될 수 있었는데요. 해당 보도를 보면서 궁금했던 부분이 이후 다른 타사에서도 같은 영상이 보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단독의 의미가 먼저 확보한 영상을 내보낸 것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네. 자, 긴박했던 당시 상황에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담은 YTN 보도였는데요. 해당 보도가 어떻게 단독 보도로 제작될 수 있었는지 그 취재기를 표정우 기자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YTN 사회부 취재기자 표정우입니다. 해당 영상을 일단 저희가 가장 먼저 얻었고 하지만 이거를 보도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이어서 해당 남성이 실제 피의자가 맞는지를 확인을 또 해야 하는데 타사가 그 영상을 얻었을 때쯤에 저희가 경찰로부터 해당 피의자가 맞다는 걸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단독 보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단독 보도한 영상이 가지는 의미는 범행 전 과정과 범행 이후 도주하는 과정을 보도함으로써 시청자분들께서 좀 더 이 사건을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고 그래서 사회적인 파장이 더 크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찰에서도 어쩔 수 없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좀 더 신속하게 하는 면도 있고 파장이 큰 사건일수록 경찰이 공식적으로 브리핑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수사 과정이 전반적으로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그러면서 알 권리가 좀 더 보장되는 면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